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제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스포츠와 교육의 가치가 결합된 세계 젊은이들의 역동적 어울림의 현장이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질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인 윤장형 광주광역시 시장. 그는 이번 대회가 광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원하며 스포츠를 통해 리더십을 함양해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청년 도시 광주를 꿈꾸고 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 윤장형 광주광역시장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과 공용의 가치를 실현할 최상의 행사인데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그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메르스만 잘 막아내면 이제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네. 보통 이제 유니버시아드 하면 이제 대학생들의 체전이라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유니버시아드 그러니까 유니버시티하고 올림피아드하고 합성어죠. 그래도 대학생들의 스포츠 대전인데 당연히 이제 기록도 굉장히 우수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리우 올림픽 내년에 1년 앞두고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한 선수들이 이쪽에서 기록 경쟁도 있지만은 또 한편 대학생들만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특별한 그 문화적인 또 교육의 의미 이런 것들이 합성된 대회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장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제 그 초청돼서 오시는 여러 손님들 숙박 시설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 숙박 시설은 뭐 준비가 다 돼 있나요? 네, 이제 숙박 시설은 두 가지이겠죠. 숙박 말씀드리면 먼저 선수 임원들이 거의 뭐 170개국 2만 명이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선수만요. 선수 임원 또 이제 보도진 모두 전부 합하면은요. 그래서 광주는 특별하게 이번에 그 선수촌을 36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 분양받으신 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래서 아주 깨끗한 시설에서 하게 됐고요. 경기장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69개 경기장 및 연습장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국제대회가 큰 그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로서는 재정적 압박도 굉장히 심하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이 대회를 저비용, 고효율로 치러내기 위해서 69개 경기장 중에 3군데만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군데는 증축했고 나머지는 전남 그리고 전북에 있는 모든 경기장을 함께 활용해서 하고요. 조정 경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충족으로 옮겼습니다. 그거 며칠 하는데 그 몇백억 이렇게 드는 것은 너무 낭비적인 요소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이제 하드웨어 준비하고요. 이 대회를 이제 매끄럽게 잘 경기 진행을 하고 아울러서 모든 IT 시스템 또 이렇게 방송 송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게 하기 위한 것은 또 그래서 테스트 이벤트를 각 종목별로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이벤트라는 건 실제 대회를 해보는 겁니다. 국내 대회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이미 저희 상황실이 설치가 돼 있어서요. 모든 일에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바로 상황실에 보고가 돼서 바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에는 상황실이 조처가 돼 있고 또 저희 광주시에서는
또 교통, 숙박, 음식, 또 청결 뭐 이런 문제들을 또 이제 돕는 지원 또 상황실이 지금 설치가 돼서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선수촌을 만들어서 다시 네. 그래서 분양을 하고 이미 분양이 됐습니다. 아, 분양됐으면 이제 네, 그동안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만들어졌던 많은 인프라들이 네. 그 후에 광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 북 일원의 예. 모든 경기장과 예. 주변 시설들이 이번에 전부 다 새롭게 됐고요.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큰 경기장 규모,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단순한 이것은 스포츠로서만 사용하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류 스타들을 모셔서 하는 그런 콘서트랄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음향 관계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세계 만국의 공통화 스포츠. 광주광역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한 번의 좌절 끝에 재도전을 해서 성공시켰다.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보통 이제 이런 전국 규모 네. 또 세계적 규모의 체전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네.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네. 있는데 네. 이번 성화봉송은 파리에서 체화하고 네, 무등산에서 체화해서 네. 그걸 합체해서 네. 봉송을 하게 되는 말이죠. 네. 네. 파리의 그 소르무르 대학에서 그 네. 대학 체육예산의 발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 5월 18일에 네. 파리에서 체화를 해서 네. 차기 개최지인 대만을 거쳐서 네. 국내 체화가 안치됐고 여기에서 이제 체화가 돼가지고 함께 합화돼서 4,700km의 전국을 빛광자로 해서 네.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부터 쭉 돌아서 안동 하회마을, 또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우리 광주 가까운 담양의 그 유명한 메타세콰이길 예. 가보셨나요?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전국의 방방곡곡의 17개 시도를 60여 곳을 돌아서 7월 3일 날 이제 저희 메인 스타디움에서 성화가 점화될 것입니다. 큰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네. 북한의 참여가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북한이 참여한다고 했죠. 오늘 이제 108명이 이 선수위원회 참여하기로 지난번 예비 대표자 회의 때는 다녀갔습니다. 네 분에. 아시다시피 금년이 그 반쪽짜리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70주년을 앞둔 한 달 전에 남과 북이 만나서 서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저희들이 바라면서 북에도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협조해주고 있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장이시면서 광주 광역시장이신데 그 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이번 그 대회를 청년들의 축제장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냐. 정부 부처에도 청년을 담당한 부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민선 6기 들어서 광주시에도 청년 인재 육성과를 만들어서 모든 일들을 청년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청년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청년이 단순한 관객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 펼쳐주고 싶은 게 이번 조직위원장으로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대학에 가면 동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동아리나 총학들과 함께 협의해서 청년들이 기획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청년 문화 난장을 이번 대회 기간에 펼칠 준비가 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이력이 상당히 독특한데 그 대학에서는 뭐를 전공하셨어요? 무슨 과를? 의사이고 제가 안과 전문의입니다. 네. 네. 근데 안과 전문의, 안과 의사시면서 네. 시민운동의 대부 역할을 하셨는데. 아이고, 대부란 말은 좀 당치 않은 말씀이고요.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네. 여러 시민운동 단체들을 많이 새롭게 시작했던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저희들 시대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 나라를 지금 6월입니다 지켜주셨던 그런 호국 전사들이 계셨고요. 또 군부독재의 어려운 시기에서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구했던 그런 또 선배들 그룹들이 저희들 그룹들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 권위주의 체제가 해체된 다음에 이 시대에 요구받고 있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 그리고 그걸 지역에서 함께 협업하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는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그렇죠. 그런 일들에 일찍 관심을 갖고 함께 해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환경운동부터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89년도에 이쪽 가까이 있는 영광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 일했던 노동자의 아내가 내업내날 사산했던 일들이 있어서 의사인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 속에서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환경운동부터 시작해서 시민연대 또는 뭐 YMCA 일부터 시작해 뭐 아름다운 가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행복하게 시민들과 함께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이력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에베레스트 원정대 단장인가요? 전문 산악인의 길도 걸으신 모양이에요. 네, 제가 대학 산악부 의과대학 산악부를 만들었어요. 아, 예. 네, 젊었을 때 그런 꿈을 한번 가졌습니다. 내가 꼭 히말라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 티벳에서 칠렌이란 조그만 잡지가 있었어요. 그 브래드 비트가 주연했던 그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니 하러라고 그 아이가 북백을 초등했던 그 등반가가 난가파르바시라는 산을 가서 나중에 티벳 가가지고 했던 책을 보고 야 언제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그걸 제가 1990년에 처음 그 난가파르바트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다녀와서 내친 김에 8,848m도 한번 같이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꾸려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 윤장현은 닥터 체게바라 등을 접하며 의사 출신도 사회적 변화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의대에 진학해 안과 의사가 된다. 이후 그는 영광 핵발전소 문외화 사건을 겪으며 시민운동에 발을 디뎠고 지금의 위치에까지 오게 됐다. 그 아버님이 광주 부시장을 지내셨다고 하는데 공직자의 꿈이 있으셨던가요? 네, 아버님은 원래 이제 요즘같이 선출직은 아니셨고 전문 행정가로서 일선의 시장 군수를 쭉 지내신 행정가 집안의 장자입니다. 네. 그럼 공직자로 나서시게 된 거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은 정치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65년 내내 광주에서만 살았습니다. 참 군의관 시절 2년은 제가 전방에서 근무한 거 빼고는 광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광주에 대한 정말 아픔도 컸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어떤 바람과 희망 이런 것들도 컸었기 때문에 광주의 그 가치는 우리가 어느 도시에도 보십시오. 어느 도시 이름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도시가 있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역사의 도시가 조금 넉넉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늘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민시장이라는 이런 표칭을 주셔서 저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공직에 들어오시게 되셨는데 이 공직에서 이 근무하시는 게 그냥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려운 점은? 역시 이 공직은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제가 받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의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을 엮어가는데 우리 광주시의 공직자들도
저와 같은 일액의 사람하고는 일해본 적이 없으셨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하고 소통하고 의사 결정하는 단계 과정에 처음에는 서로 좀 익숙치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은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묻고 시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조금 그 과정이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저는 철학으로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아무래도 좀 공급자 중심 이런 게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 몇 개월 동안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보고와 지시 외에도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주제를 하나 놓고도 본인들의 직책의 전문 영역을 떠나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식의 접근도 우리가 가능하고 굉장히 의미롭구나 이런 생각들을 함께해서 지금 굉장히 소통에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님은 한 지붕 두 사돈이라는 말로 유명하시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알려졌나요? 저희가 사남 일녀의 제일 맞이입니다. 어머님은 이제 뭐 세상 뜨신 지 15, 16년 되셨고요. 또 저희 장인 어르신도 한 25년 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좀 92세시고요. 또 저희 장모님 94세신데 저희들이 복이 있어서 두 분을 함께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모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치를 많이 담가서 나눠주는 그 정을 나누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원래 시골에서 컸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아주 그 남도 문화답사 1번지라면 기억하시죠? 강진. 강진에서 중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와서 그런지 이렇게 뭘 서로 이웃집에 상추 나눠 먹고 김치 받고 하듯이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사모님 모르게 그 문화예술활동에 거금을 기부해서 상당히 난처해진 적도 있다고 하시던데. 네, 제가 피할 수 없는 영화였습니다. 전에 그 광주 항쟁이라는 그 책을 영문으로 외국의 그 언론인에게 부탁해서 냈었을 때 영화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마침 그 화려한 휴가라는 그래도 이제 정서적으로 광주 5호를 잘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영화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조금 밑불을 대야지 다른 분들께 같이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청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 그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영화로부터 광주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돼서 투자 대비 효과는 굉장히 얻은 거죠. 그렇군요. 시민운동가 출신 윤 시장이 한국에서 유일한 아시아 인권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스스로가 말하듯이 모두 광주 때문에 가능했다.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은 애향심이 어쩌면 뒤늦게 고향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으로서 이 찾아오시는 많은 그 관객들에게 주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랄까 어떤 경기 또 어떤 선수 또 관전 포인트는 뭔지 좀 참고될 만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선수는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양궁의 기보배 선수, 그리고 체조의 양학선 선수 다 아주 쟁쟁한 분들이죠. 뭐 이런 분들 개인기가 뚜렷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사스 주립대학의 농구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대학 농구의 최강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팀이 이렇게 오고 해도 또 광주에서 우리 국내에서 보기 힘든 수구 뭐 이런 것들도 오고 아울러서
뭐 여자 축구 는 굉장히 빅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제 잘 치르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난 후에도 네. 그 다음 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회 끝난 이후엔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장의 시민적 활용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게 재정적 그 부담이 덜 되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활용하는 일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더 제가 크게 얻고 싶은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일들을 잘 치러내시고 광주가 정말 질서 있고 청결하고 원래 친절하긴 하시니까 그 걱정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광주가 조금 세계 속에서 민주화로서도 정말 대단한 광주 정신을 내놓을 만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미래로서도 광주의 진면목이 더욱 잘 알려져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광주와 전남 북의 관광지 이런 문화가 함께 융합돼서 주민들의 우리 시도민들의 삶의 질들이 향상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이후대회는 사회, 문화,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국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망과 스포츠시설 확충, 도심 재생사업 등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에 이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네. 축제고 또 만남의 장인데 네. 시장님은 시장님은 평생 동안 살아오시면서 네.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이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96년에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 청년 캠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20세 된 참가자가 있었는데 동티모르라는 곳에서 왔대요. 저는 그 나라 이름을 그제까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참가자 이름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70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아픔은 아픈 거고 남의 이야기는 남의 아픔은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있어서 제가 시민들께 청해서 모금을 해서 동티모르 망명 정부에 그 기금을 전달하고 그게 인연이 돼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스 커피라고 그래서 YMCA 이 한국 이사장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만 다음에 평화의 커피 그래서 A cup of coffee 한 잔의 커피 그리고 한 잔의 평화 이렇게 해서 돕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눈물 젖은 만남이 나중에 여러 일들로 이어지는 것 보고 역사는 이렇게 그 측은지심 속에서 서로 교감되면은 뜻밖의 여기서 정말 나비 효과라 그러죠. 그 눈물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그 나라 독립에 이렇게 돕게 되고 이후로 평화의 일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저희는 광주는 아시아 지역에 지금 캄보디아에 광주 클리닉을 만들었고 이번 네팔 지진 났을 때도 광주시에서는 한 도시가 구호단을 3번이나 파견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 만남이라는 게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참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네요. 네. 그 시장님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 또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 광주 서중학교라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서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스님들이 이렇게 주신 책이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 네. 그래서 아마 세상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더불어서 함께 보는 눈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저에게는 큰 지표가 됐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함석헌 선생님의 그 책 중에서 네. 왜 그 책을 추천하시게 됐나요?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대목이 어떤 부분인가요? 원래 이제 그 성서의 이해를 통해서 그 책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역사의 이 주체를 왕이나 위정자나 집권자로 보지 않고 역사의 주체를 함수의 시올이라 그래서 그게 민중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주민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관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네. 또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꼭 함께 공감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주체라는 생각으로서 결코 잉여인간이 아닙니다. 해서 늘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되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이웃 그리고 국가나 인종이나 종족이 다르더라도 그들과 함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소양, 어떤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를 갖는 그런 삶을 준비하신다면 미래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실 것이고 그게 어쩌면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서 한국의 국력이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갖습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 대한민국 남도의 문화와 예술, 맛과 멋이 어우러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조직위원장 윤장현 시장은 겉만 번지르르한 국제 행사를 거부하고 내실 있고 실속 있는 대회를 통해 광주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대회를 찾은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멋진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